님과 함께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우리 박균택 의원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박균택입니다. 의원님도 오늘 바쁘셨죠? 예, 많이 바빴습니다. 오늘 국회도 또 대정부 질문이 있었고 예. 현장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국힘 의원님들이 네 분이 질문을 할 수 있는 TO가 있었는데 네. 질문을 하겠다고 나서는 분이 없어서 오히려 네, 세 명밖에 확보를 못했고 한 분은 겸손했고 한 분은 조금 용인해 줄 수 있는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 한 분은 진짜 거의 놀랬습니다. 의원님 네. 일어나서 막 소리 지르시던데요?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 분노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네. 와. 1980년도 사람이 갑자기 2024년으로 타임머신 타고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좀 이따가 잠깐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만 말 나온 김에 윤상현 의원이죠. 예. 와, 아니 어떻게 예. 말 나온 김에 그냥 바로 해버리겠습니다. 아니 예. 윤상현 의원이 아니 무슨 뭐라고 했죠? 뭐 그게 통치행위다? 통치행위라고 했고 고도의 통치행위다. 또 민주당 탓인 것처럼 윤석열의 잘못이 아니라 대통령 제도의 잘못인 것처럼 이런 얘기를 했죠. 아, 그 정말 많은 의원들이 의원님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그거는 정파의 당의 문제가 아니라 보고 계신 국민들도 다 같이 저게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분노가 있었을 텐데 꿋꿋이 하더라고요. 1980년대 사람 1980년에서 타임머신 타고 2024년으로 온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1980년대 사람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전두환이 비록 쿠데타를 통해서 대통령은 됐지만 그 이후로 비상계엄을 발동하고 싶은 수많은 욕구를 느꼈어도 함부로 못했습니다. 네. 60 항쟁 때 음. 결국은 항복하고 6.29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 하나가 큰 공적으로 인정해 줄 정도로 했는데 차마 전두환마저도 못했던 일을 윤석열이 했는데 그렇죠. 그걸 통치행위라고 옹호를 하고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가 그 도입된 노태우 대통령부터 저 박근혜 전까지 어느 누구도 계엄령을 발동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것이 대통령제의 잘못이지 윤석열의 잘못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정상인이라면 수긍을 못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 제가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충분히 목이 다시 샜습니다 이거. 화내시다가 예, 예. 충분히 이해되죠 그거는. 예. 진짜 화가 나는 게 네. 그러니까 헌법이 잘못했습니까? 그 법이 잘못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 그렇죠. 법을 사용하는 사람이 잘못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그에 대한 비판을 못 하고 옹호를 한다면 사실 동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내란해제에 대해서 형법에 이제 규정하고 있는 처벌 규정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군인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나와가지고 자백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 감경이 되거든요. 그나마. 네. 근데 이 내란죄를 선동하고 그리고 선전한 자도 처벌을 받게 돼 있는데 저는 국민의힘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은 저는 이 여기에는 해당이 된다고 그러니까요. 봐요. 네. 아니,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도 보여드리고 있지만 저 밖에 있는 분들 다 무시하는 발언이에요. 한편으로는 또 그렇죠. 아예 반대되는 네.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밀어붙였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그러니까 저걸 모르진 않을 거고 제가 봤을 땐 그냥 이제 원래도 그랬던 사람이 더 속된 말로 미친 척으로 그냥 가자 밀고 예. 가자 이런 전략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김재섭 의원한테 했다는 그 말처럼 네. 1년 뭐 뒤에 4년 후에는 어차피 잊어버린다. 네. 시민들이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런 말투였던 것 같은데 네. 그 말 때문에라도 그러니까요. 인천 시민들이 안 잊어버리실 것 근데 같습니다. 그렇죠. 뭐 절대로요. 그 사람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뭐 저희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가치도 예. 없는 이야기고 예. 그리고 뭐 태도요 같은 거는 오늘 보니까 뭐 오늘 국무위원들한테 다 일어나서 사죄해라 서영교 의원이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거기서 뭐 김문수 장관은 일어나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고 이런 모습들까지 적나라하게 다 보였습니다. 분명히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박선원 의원님이랑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에 윤석열의 이 내란 자체가 과정에서부터 모든 게 잘못됐다라는 게 확실히 발언들로 나오고 있잖아요. 아니 네. 한덕수 총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절차적
그 위법을 그대로 실토한 거 아닙니까 사실상?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빠져나갈 수는 없죠. 그리고 이게 이제 절차의 문제 아니면 이제 과정의 문제를 얘기할 게 아니라 이 국회의원들을 잡아 넣으려고 했다라는 게 이제 드러나고 있어요. 심지어 벙커를 개조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의원들 잡아 놓고 어디에 가둬둘지까지도 논의가 됐다는 거예요. 그 벙커 개조 이야기는 국회의원들을 잡아들여서 네. 수용할 그렇죠. 그런 벙커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 감옥에 넣어놓을 그 벙커를 만들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공사를 통해서. 예. 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국회를 무력화할 방법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아 진짜 이거 들으면은 섬뜩해요, 의원님. 예. 상황이 진짜 지금 이 상황이라 천만다행인 거지. 그리고 의원님한테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김용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찰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 믿습니다만 뭐 극단적 선택이다 뭐 이런 시도를 했다 뭐 이런 소식도 들리긴 했는데 이 검찰에 어쨌든 신병이 확보되어 있는 거는 김용현 한 명인 거고 거기에 이제 경찰 쪽에는 2명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경찰청장, 서울청장 이렇게 2명이 이제 잡혀 있는 상황인데 오늘 보도가 나온 게 이제 원래는 검찰과 경찰, 공수처 이렇게 세 파트가 있었는데 공수처와 경찰 그리고 국방부가 네. 한 팀으로 이제 뭉쳐진 거고 그리고 검찰 그리고 군 검찰이 이렇게 한 팀으로 돼 있는 건데 이제 이 수사 방향이 어디가 더 좀 세게 드라이브를 걸 것이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은? 양쪽에서 사람을 서로 불러대면 자기가 선호하는 곳으로 갈 가능성이 있겠죠. 내가 선택해서 예. 그래서 지금 관할권 문제를 우려를 하고 있는 그 시각에 의하면 네. 검찰이 아닌 국가수사본부 쪽으로 네. 경찰 쪽으로 가져오는 것이 바람직할 텐데 검찰 여인형은- 쪽으로 가야 뭔가 이익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나 자기의 명예감이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같으면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데 가급적이면은 그 경찰 쪽으로 와주기를 우리는 기대해야 맞는 것이죠. 경찰 쪽. 관할권 시비가 아예 없으니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렇다면은 근데 그렇다고 한다고 해서 검찰이 소환을 안 하고 체포를 안 하고 이 수사 활동을 중단을 지금 안 할 태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와 그 군의 그 조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런 식으로 그 합동해서 세력이 커진 것만 만족해야 할 것이 아니라 세 군데의 정보를 신속하게 모아서 빨리 증거를 완성한 다음에 윤석열을 빨리 소환을 하고 소환을 하고 예, 그다음에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쪽으로 해서 신병을 확보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은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사실상 대통령실에서 이 수사를 방해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수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당장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아직도 그 뜨뜻미지근한 반응일까요? 수사기관들은? 왜 그러냐면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군사 기밀, 공무상 주요 기밀이 있는 곳은 시설의 장이 허가를 해줘야 압수수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윤석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불량한 의도이긴 했겠지만 법적으로는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에 따라서 맡겼다는데 방법이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어려운 수사다.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한다는 것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많은 영상들이 있고 관계자들의 증언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있고 윤석열이 직접 언론에다 발표했던 내용이 있으니까 네. 네. 그 기초적인 증거는 모아져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빨리 이걸 어느 정도 완성한 다음에 바로 신병 확보 작전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신병 확보 작전. 다른 예. 범죄도 아니고 이거는 이제 내란의 숙의 윤석열을 잡아야 되는 그 예. 수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상 내란의 수계가 이 수사를 방해하려고 법을 들고 나오면 그러면 뭐 기존에는 이제 다른 범죄 같은 경우에는 막힐 수 있지만 이 내란 수계잖아요. 그럼 이거는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수사기관은? 그래도 법적으로도 예, 법에 죄명에 상관없이 법에 승낙을 해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해놨는데 아무리 저 불량한 의도, 사적인 이익의 목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 보면 방법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을 잡아오는 것이 낫겠다. 네. 대신에
체포영장을 받아서 윤석열을 체포하려고 하면 그 몸 자체가 국가기밀은 아니니까 그건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경호원이 그때도 막아서겠지만 그것은 판사가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자체로 고무집행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찰력을 동원해서 그걸 막아서는 경호원들을 한 명 한 명 고무집행 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경호원 수보다는 경찰 수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윤석열이 두 손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체포영장이 있으면은 예. 경호처에서도 아마 협조가 될 가능성이 예. 없는 것보다 훨씬 낫다. 버티다가 결국은 항복을 합니다. 근데 이 체포영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요. 압수수색은 거부할 법적 근거가 있지만 네. 체포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번 주말에 이제 표결이 예상되는 그 탄핵안에는 윤석열의 수사 방해 내용도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은 그냥 내란 범죄, 예, 이거와 그 조국 혁신당에서 얘기했던 그 전에 뭐 명태균 게이트라든가 이런 비리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사적 비리들 이게 합해져 있습니다. 수사방이나 이런 건 여기에 뭐 들어갈 유해 범주도 아닐 정도로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내란 범죄 사실을 하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 윤석열을 어쨌든 윤석열이라는 인물에 대해 신병 확보를 그러니까 체포를 하려면은 체포영장이 나오는 것도 사실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 왜냐면은 소환 통보를 먼저 하고 예, 소환 통보 이후에 일정을 협의를 해서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은 이 체포영장이 나오는 건데 사실 예, 이 예. 과정이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건 아니고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이번 주 토요일 안에 그게 가능하지는 않잖아요, 사실상. 이 체포영장이 나오는 것까지는. 근데 지금 이 예. 소환 통보까지도 사실 안 가는 것 같아가지고 왜 아직 망설이지? 라는 의문점이 좀 있거든요. 경찰이든 검찰이든. 사실 아무래도 너무 확실한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고정관념을 뛰어넘기가 어려운 게 네. 항상 주요 피의자는 모든 증거를 갖추고 밑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마지막에 처리하는 관행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속도감 있게 모든 걸 생략해 버리고 붙잡아 온다는 것이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특수성을 생각하고 기본 증거는 이미 외부에서 다 주어져 있다라는 것. 너무 많아요, 예, 증거가. 그렇죠. 네, 이미 예, 차고 넘치죠. 수많은 뭐 자수 자백들이 그렇죠. 있었으니까요. 너무 많아요. 영상들이 있고 그래서 한번 그냥 그런 모험적인 속도전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결국은 지금 경찰, 공수처, 국방부와 그리고 검찰의 수사가 지금 완전히 분리돼서 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어제 어느 그 방송에 나가서 솔직하게 얘기하시네요. 이 부분은 네. 진심인 것 같다고 했다가 아주 몰매를 맞았습니다. 아, 네. 솔직하게 가겠습니다. 네. 솔직하게 말씀해 그래서 저희도 사실 그거 염두하고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예. 결국은 제가 어제 비난받은 게 두 가지 발언이었거든요. 네. 아. 검찰의 수사를 용인할 수가 있다라고 했던 거고 네. 두 번째가 긴급 체포는 어렵다. 체포 영장을 받아서 체포해야지 영장 없는 긴급 체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두 가지 얘기 때문에 검찰을 감싼다. 뒷부분은 답답하다. 네. 이렇게 이제 비난을 받았던 거거든요. 네. 네. 차례로 하나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 네네. 솔직하게 네. 긴급 체포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긴급 체포가 마음으로야 뭐 얼마든지 멱살 잡고 오고 싶고 네. 뭐 그런 마음은 좋지만 지금 당장 수갑 채우고 싶고 영장에 네. 따른 압수수색도 지금 6시간 대처다가 그냥 물러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경호원들이 맡고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 멱살을 끌고 오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판사한테 체포 영장을 받아서 그 영장을 제시로 하고 나오라고 하고 안 나오고 경호원이 방해하면 경호원들을 한 명 한 명 그 고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해 가면서 그 성을 무너뜨리고 윤석열을 끌어와야 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맞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비난을 받고 답답하다는 얘기를 듣더라도 끝까지 고집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은 나도 지금 당장 들어가서 수갑 채워서 나오고 싶지만 예. 긴급 체포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게 가장 완벽하다. 영장을 받아서 하자는 네. 거죠. 판사 영장이 있으면 되는 거니까.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검찰 검찰 수사 수사 용인할 수 이 있다. 부분은 특검이 도입돼야 한다. 특검이 도입되기 전에 누가 해야 하는가의 문제인데 경찰이 하는 것이 맞다. 근데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것을 용인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두 기관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속도감 있게 잘 진행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윤석열을 하루빨리 구속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으니까 용인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일단 검찰이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러 왔을 망정
이 부분은 진심인 것 같으니 한번 뭐 좀 허용해 주는 것도 한 방법 아니냐라고 했다가 검찰 감싸기로 이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제가 받았는데 근데 생각보다 윤석열을 저는 처벌을 빨리 하면 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했는데 네. 윤석열을 빨리 잡아 당기는 것 못지않게 검찰의 개입을 싫어하는 그 거부 정서가 네. 그 못지않게 크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 검찰은 안 된다는 그렇죠.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내가 이 소신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겠구나라고 생각하던 차인데 네. 마침 오후에 보니까 그 곽종근 곽종근 네, 네. 사령관. 특전사령관이 국회에 와가지고 아 의원님 네. 봐봐요.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보니까 죄를 저 그 김용현에게 뭐라 하더라 윤석열 쪽이 아니고 그래서 그게 저 의혹이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듣고 네. 아 이제는 그러면 검찰은 손을 떼는 게 맞다. 네. 그러니까 듣겠습니다. 관할권 시비도 있고 네. 국민들이 그렇게 불신을 하는데 그렇다고 그다음에 그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는데 네.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은 손을 떼고 그렇죠. 경찰로 넘기는 게 맞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입장을 정리를 그 했죠. 의원님은 이제 다행입니다. 검찰 출신이시니까 예. 지금 검찰의 수사 방향성이나 아니면 검찰의 수사 행태에 대해서 그 내부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후배들이 있습니까? 과거의 말입니까? 지금의 지금입니다. 지금. 지금에 있어서는 오히려 잘한다고 찬성할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의원님에게 직접 우리 검찰이 이렇게 망가지면 안 된다 하면서 이제 연락하는 후배들이 있습니까? 이 건 가지고는 전화를 안 했고 그 전에 네. 전화를 한 번씩 해보면 그 김건희 명품백 주가 조작 사건 야당에 대한 그 지나친 3년째 그 탄압 수사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죠. 근데 그런 검사들은 왜 이프로스에 글을 안 올립니까? 지금 옛날에는 올렸는데 요새는 잘 안 올리는 게 네. 조금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의기, 네. 그다음에 뭐 배짱, 그다음에 자기를 희생하는 자세 이런 부분이 좀 옛날보다 좀 약화가 된 것 같습니다. 옛날에도 물론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종종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게 좀 사라지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건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것도 잘못은 잘못이겠죠.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검찰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뢰하지 않을 수밖에. 아니,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 네. 검찰을. 예, 예, 예. 그 이유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방위에서 너무 많은 진술이 나왔지만은 거기서 가장 핵심이 그거였습니다. 이 곽정근 특전사령관이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왔고 그 다음날 국방위에 나와서 한 이야기가 윤석열이 두 번째 통화에서 나에게 국회의원 다 끌어내라. 의결 정도수 아직 안 됐다. 다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직접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검찰 조사 때 실제로 검찰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들었으면 난리가 나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한 확실한 네. 증거니까. 근데 그거를 검찰이 좀 뭉개는 듯한 분위기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방위에서 얘기했던 12월 1일 날 사실 6군데 지시를 받았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미리 알았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그래서 검찰에 안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왜? 내가 분명히 가장 큰 증거를 얘기했는데도 검찰이 이걸 뭉개나? 싶은 느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방송을 통해서 다 공개가 돼서 네. 이제 많은 국민들이 더는 진짜 찐으로 못 믿는다라는 의견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법사위 때 그 법무부 장관에게 그 질문을 했습니다. 네. 국민의 이렇게 불신이 이렇게 심하고 또 그 불신이 또 그 우려가 현실처럼 드러나는 현상도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손을 떼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네. 왜 검찰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경찰이 안 된다고 한다면 자기들이 나설 명분이라도 있는데 경찰이 하겠다는데 네. 왜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느냐? 이 부분을 좀 문제를 삼았고 그 태도는 윤석열의 태도하고 뭐가 다르냐? 그런 좀 비판을 좀 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오늘 보도 나온 것처럼 이제 경찰, 공수처, 그리고 국방부가 한 팀이 되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는 제 생각입니다만 수사 과정에서만큼은 검찰이 배제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수사를 하고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법원에. 예. 그럼 과정에서는 그래도 깔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팀으로만 해도. 그러니까 사실상 공수처에 경찰이 파견되는 형태로 경찰이 실제로는 이제 수사를 다 하고 파견되는 형태로 한다면 영장 청구나 그런 것들은 전혀 이제 문제가 없어지니까 예. 그런 형태로 가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하나 좀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경찰, 검찰, 공수처의 협의체는 왜 지금 불발이 된 건지 검찰. 네. 예. 검찰이 어떤 잘못된 얘기를 했던 겁니까? 그것은 서로의 욕심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욕심. 8월 15일 날 해방이 되고 나서 네. 8월 16일 날부터 서로 그냥 독립운동에 나서겠다고 하는 현상들 네. 사실 세 기관 다 문제는 있죠. 맞습니다. 네. 다만 검찰이 훨씬 더 큰 불신을 받아왔고 경찰이 덜 받아왔던 것 때문에 또 관할권에 전혀 문제가 오해의 어떤 시비의 여지도 없다는 것 때문에 경찰을 지지하는 것이긴 하지만 결코 경찰이라고 해서 잘해왔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병대 사건 때 수중수색 지시가 없었다고 판단을 하고 그 뭐 전 정권의 딸 그 뭐 음주운전을 가지고 뭐 병원을 압수수색할 정도로 이렇게 과도한 천양지차의 모습을 보면서 불신을 주기는 마찬가지였는데 어쨌든 세 기관 다 그 양보할 뜻이 없는 걸 보면 사실은 조금 그 뒤늦은 뭐 공명심 같은 이런 뭐 좀 부정적인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제일 중요한 건 그 피의자의 이제 내란숙의 윤석열을 잡아들이는 것과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이 갖고 있는 전자기기, 통화 내용 뭐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할 텐데. 비화폰이라든지. 예, 이게 지금 확보가 늦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불안해요 사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라도 제일 빠른 방법은 빨리 소환을 하라. 그리고 소환에 그 불응을 하면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고 그걸 그 신병을 확보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은 다 무너지게 돼 있으니까 그때 압수수색도 하면 조금 더 그 길이 쉽게 열릴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장도 윤석열 체포 막 질문 받고 좀 검토 중이다라는 그렇죠. 입장을 밝혀가지고 사실 보는 분들 너무 답답하죠. 이거 왜 빨리 진행이 안 되나.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답답함은 그거일 거예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아니 지금 저 범죄자가 저렇게 버젓이 있는데 네. 왜 또 우리가 어디가 수사를 잘하나 이거를 어, 봐야 그래서 되나. 제가 사실은 한숨이 안 그저께 되고. 공수처장에게 구속할 의지가 있냐, 네. 언제까지 할 생각이냐를 그렇게 물었습니다. 네.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면 경찰하고 공조 수사를 하는 식으로 좀 권유를 하려고 그저께 그렇게 물었는데 답을 안 해가지고 답답한 마음에 그냥 질문을 중단하고 합수부 구성 얘기를 못 하고 끝났었죠. 그러니까 공수처장 수사일과 또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공수처의 모습이 좀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혹시 요거는 이제 너무 예측하는 내용이라서 여쭤보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되는 게 혹시 시점이 어느 정도가 될지 생각하십니까? 체포영장. 만약에 네. 지금 기초증거, 체포영장 청구에 필요한 기초증거는 이제 마련이 돼 있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내일 당장 연락을 하고 그러면은 수사 준비가 필요하다, 변호인 뭐 대동이 필요하다고 늦출 거 아닙니까? 지금 변을 막 꾸리고 있다고 그러면은 하는데. 보통 사건은 그런 경우는 일주일 정도씩 시간을 줍니다. 아. 근데 이것은 그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2, 3일 내로 늦어도 3, 4일 내로 오라라고 독촉을 하고 그럼에도 안 오면은 바로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고 그리고 그냥 집행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일 당장 연락을 했을 때 내일 다음 주 목요일이니까. 초에는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한 거 아닐까? 빨리빨리 된다면 예, 정말 빨리 한다면 예, 그런 생각은 합니다. 다음 주 초에. 그럼 만약에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탄핵안이 이제 표결이 되잖아요. 가결이 돼서 탄핵이 이제 가결이 되면 직무가 예, 정지되잖아요. 정리되죠. 예. 그러면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는 체포하기에는 더 수월한 건 팩트입니까? 경호원 체포영장이 나왔을 때? 대통령 신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만 수행을 못할 뿐 경호원들이 아, 지켜주기는 똑같기 때문에 그건 똑같아요. 예, 그 성을 인적 성을 뚫고 들어가기는 똑같아서 그러긴 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사람이 심리적으로 무너지면 네. 경호원들도 그럴 거 아닙니까? 어떤 그 무궁화와 같은 존재를 지키는 것과 그렇죠. 곧 사그라들 사람을 지키는 것과 우욕이 다를 거기 때문에 길을 좀 더 쉽게 연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오늘 국민의힘 그 TF에서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탄핵이나 하여도 당장 가능하고 한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대통령실의 입장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탄핵이 되면 뭐 6개월은 갈 테니 우리는 하야할 생각 없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이 석 달 만에 저 탄핵 인용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버텨도 석 달 못 넘길 겁니다. 이건 역시도 내일 만약에 받아들이면 3월 초순에는 결론이 난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미 한번 경험을 했던 절차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빨리 진행하도록 전례도 있는데 뭐가 이렇게 늦냐라고 독촉이 되기 그러니까요. 시작하면 뭐 저는 2월 말에도 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2월 말에도. 6개월 간다는 것은 본인들의 망상이겠죠. 예.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지금 SBS 보도를 보면은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전에는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뭐 정진석 실장도 그렇고 그 여권 고위 관계자들도 탄핵이면 탄핵으로 간다. 헌재에서 해볼 만하다. 이런 분위기가 좀 읽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길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헌법재판관이 6명이기 때문에 6명이 전원 이 탄핵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야 탄핵이 되는 건데 그 말인즉슨 6명 중에 한 명이라도 이거를 반대 의사를 밝히면은 탄핵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대통령으로 직무가 네.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완전 아찔하긴 합니다. 12월 말에 헌법재판관을 국회 추천목 3명을 네. 의결해서 뭐 임명되게 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네. 12월 말에 예. 10월 지금 말에 민주당 2명, 음. 국힘 1명 이미 후보를 추천을 했고 네. 그리고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12월 30일경쯤에 본회의 열어서 의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뭐 임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또 모르죠 그렇죠. 윤석열 성격상 어. 탄핵 되니까 어차피 네. 뭐 다른 사람이 하겠군요 직무대행이 그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임명이 될 겁니다 그때 연말에. 예. 그러면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윤석열이 그렇게 기대하는 이유는 본인이 조금 보수 성향의 사람들을 앉혀놨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기 불안감 편을 들어줄 있죠. 거라고 착각하겠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윤석열은 보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참된 보수는 법 질서를 중시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중시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우선시하는 분들을 우리가 보수라고 평가하는데 이것은 자기 측근의 이익과 마누라의 이익과 그 편법과 범죄밖에 안 저지르는 이 거짓말 습관성 거짓말쟁이인데 이게 보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건 가짜 보수고 짝퉁 보수고 네. 꼴통인 거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보수가 보수로 인정을 안 할 사람입니다. 음. 그리고 설령 뭐 보수라고 봐주더라도 내란 사범을 사형 또는 설마. 저 무기징역의 처분 대상자를 어떻게 헌법재판관이 그러니까. 대통령 계속하라고 내란범이 그 국군 통수권자 노릇을 계속하라고 봐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아 근데 네. 이 정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불안감이 있으신 것 같아. 사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 예. 혹시나 헌법재판관 중에 이제 김문수 장관 같은 사람이 껴 있으면 아 그거는 어지럽습니다. 아, 말도 아유 의원님 그때는 기도해도 될 텐데 아. 다들 뭐 법관 출신들이고 네. 뭐 기본 양식 있는 분들인데 그런 기대를 하면 허망한 거라고 봐야겠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윤석열이 이제 국민의힘의 1호 당원 아닙니까? 근데 그 당일에 그러니까 탄핵 그 청구가 아니라 이 비상계엄 철회 요구를 하는 날 이제 18명 외에 국회의원이 한 명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 그 김의겸 전 의원이 이제 글 올린 거 보니까 아 이 사람이 국힘 쪽에서. 예, 국힘 쪽에서 18명 말고 한 명이 더 있었는데 예. 네. 그때 이제 군인들이나 아니면 경찰들이 진입할 수가 없어서 본회의장의 그 숫자를 국회의원들 숫자를 잘 파악을 못했을 텐데 네. 혹시 여기 있었던 한 명이 그 숫자를 세 갖고 보고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의혹 제기를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국민의힘은 이 윤석열 씨와 같이 내란을 공범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사람 한 명 한 명 본회의장에 뭐 들어왔던 근데 사람들을 네.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들 외에 네. 국회의원과 국회에서 그 회의 업무를 도와주는 국회 직원들 외에
나머지 한 명은 한동훈 외에는 들락거리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또 한 있었나요? 명이 영상에 본회의장 영상에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저는 주장을 못 하시는데 저는 못 혹시나- 봤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름을 공개 안 해가지고 저도 어. 일단 이름은 공개는 안 하는데 어. 그분이 혹시 있었는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저는 한동훈 외에는 본 적이 없는데 음. 혹시 한동훈을 뭐 보조하는 인력일지 아니면 정말 간첩일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그때 예. 기억 못 하실 수밖에 없는 너무 급박한 상황이 상황이었으니까요. 너무 정신이 원래 없었잖아요 그때는. 본회의장에는 그 국회의원 외에는 못 들어온다는 것인데 네. 아마 그때 우리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께서 네. 당신 붙잡혀갈지 모르니까 안으로 좀 들어와 있으라고 생명의 해가지고 은인이 맞아요. 피신시키기 위해서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렇게 살려줬는데. 문제는 뭐 아유. 피신한 사람이면 좀 조용히 잠자코 있을 일이지 온갖 제스처를 써가면서 네. 이렇게 과시하듯이 쳐시는 거 보니까 저 친구는 참 죽어도 폼은 잃지 않는구나 그 생각은 좀 했습니다. 그리고 네. 대통령인 윤석열 씨를 이제 잡아갈 긴급 체포할 수는 없지만 이 추경호는 지금 진짜 나쁜 이제 놈이야. 그 소환 조사 요청을 했잖아요 경찰에서. 예, 예. 만약에 안 나갈 경우에는 이 사람은 긴급 체포가 가능한 체포 겁니까? 그것도 안 됩니다. 그것도 안 체포영장- 됩니다.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은 현역 의원이니까 아, 체포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체포영장을 네. 또는 구속영장을 보내오면 민주당이 바로 동의를 해줄 겁니다. 동의가 있어야 예, 되지 예. 맞아. 네, 네, 네. 맞다 추경 현역 국회의원이지. 그렇죠. 지금 예, 예, 예. 막 지금 역적 느낌만 막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깜빡했네. 국민의 대표라는 것을 차마 상상을 못 하시는 것 예. 같은 저신 때문에 아 맞네. 정말 국민의 대표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신분은 국회의원이 맞긴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네. 그럼 상설특검 하나만 좀 여쭤보자면은 상설특검이 이제 통과가 됐고 그래서 찬성이 210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 국힘 쪽에서도 22명이 찬성을 했어요. 그렇죠. 상설특검에. 그래서 일단 그 통과되고 나서 오늘 지금 국회의장께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이석범 최창석 변호사, 김형현 법제처장, 이나영 중앙대 교수 이렇게 4명을 지금 대통령실에 보낸 상황이고 그러니까 추천위원회를 대통령에 보냈고 이제 대통령의 다음 스텝은 그러면 자 그 위원들을 통해 특검 누군지 추천해 주세요를 요청을 해야 된다고 예, 하더라고요. 2명 추천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근데 윤석열이 이거를 지금 요청을 해야 또 특검 후보를 보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할까요? 안 해버릴 것 같습니다. 안 해버릴 것 같아? 딴 얘기인데. 딴 얘기 왜요 지금? 아니 잠깐 방송 딴 얘기 뭐냐면 그 추경호 의원 말씀 주셨잖아요. 예. 그 작년 6월에 국민의힘에서 불체포 특검 포기 서약 썼었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효력이 없는 겁니까? 예, 그 공적 권리는 그래. 예, 개인적으로 거짓말입니까, 권리 없습니다. 다? 예, 예. 야, 정치적 선언이지. 네. 저 헌법에 정해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야, 국민의힘이 그 당시에 비리 방어 국민이 용납 못한다 어. 이랬는데. 야, 그럼 그러려면은 네. 본회의장에서 나를 체포 동의해 주십시오라고 선언하는 식으로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이지 네. 뭐 절차를 동의 절차를 안 거쳐야 하는 건 이것도 아닙니다. 대국민 기만술이었네요. 그걸 또 잘 찾아내셨네. 네. 그걸- 갑자기 의원님 요걸로 한번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예. 본회의장에서 한번 한번 말씀을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 약속 지키게 해주겠다고 얘기해 너무 주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예. 어쨌든 윤석열이 특별검사 후보 추천해 주세요라는 요청 자체를 안 할 가능성이 높다. 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요청을 해야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리고 또 추천하더라도 임명을 안 할 가능성이 많죠. 추천을 아주- 하더라도. 예, 아주 막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고 음. 그것도 탄핵 사유가 됩니다. 법을 어기니까. 아, 근데 뭐 내란죄로 처벌받을 사람이 뭐 이거 깃털 같은 범죄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하긴 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일단 이번 주 토요일은 탄핵안 어떻게 이번엔 좀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의원님? 조금 그 국힘 의원들의 그 태도를 보면서 조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일 텐데 일단 국민들이 계속 저렇게 그 집회를 열어가면서 촉구하는 것, 지역구 사무실에 항의 방문하는 것, 그렇죠. 그다음에 저기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저렇게 수사해가면서 옥죄어 오면서 얼마 못 갈 것 같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버티는 게 뭔 의미가 있을까? 우리만 괜히 국민들한테
지탄받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아마 무너져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22명도 그 22명이 뭐 탄핵까지 찬성 준다는 의미의 그 22명은 아니긴 하겠지만 네. 그걸 보더라도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고 그 국힘의원들이 법사위원회를 그냥 월요일 날은 안 들어왔거든요. 네. 할 말이 없어서 안 들어온 아. 것이겠죠. 그리고 또 저것도 있는 것 같고요. 오늘도 그 대정부 질문 네. 4명을 뽑아야 하는데 안 지원자가 한다고. 없어서 3명으로 끝냈던 걸 보더라도 본인들이 지금 자꾸 그 포기를 해가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번 주 토요일도 네.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고 혹시라도 안 되더라도 그 다음 주에는 반드시 될 것 같다. 그러면 여기 이제 내란 음모 때문에 통진당은 해산이 됐고 그리고 예. 국회의원들과 지방직 의원들까지 싹 다 이제 직을 상실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내란이 실행된 그 국민의힘 경우에는 지금 탄핵이 아니죠. 이 그 위원정당 해산 요금 청구가 되는 청원이 지금 올라간 건데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지금 청구가 되면 국회의원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 요건은 저는 된다고 봅니다. 어떤 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정당 아닙니까? 내란범을 옹호를 하고 탄핵도 안 하겠다고 그러고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 유연적인 계엄 선포도 해제 건의를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저는 충분히 위헌 정당에 해당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헌법이 위헌 정당 해산 청구권을 정부한테만 줬습니다. 정부한테만. 그것도 그 주무장관이 법무부 장관입니다. 아,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법무부 장관이 그걸 해줄 수는 없는 것이죠. 박성재. 네. 예. 내 코가 석자. 그러다 보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현 정부에서는 불가능하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불신을 쌓고 그렇죠. 앞으로도 탄핵에 동조를 안 해주면 정말 새 정부가 들어서서 위헌정당 심판 청구하는 거 한번 생각해 봐야죠. 예. 아니 왜냐면은 내일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국힘 내부에서도 분열이 좀 나오고 있고 그 저희가 중간 영상으로 김재섭 영상도 준비를 했습니다만 이제 뭐 넘어갔지만 그 소장파들은 그래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예. 내일 아마 국힘 원내대표로 권성동이 될 것 같거든요. 분위기가 추대하는 분위기잖아요. 네, 추대하는 네. 분위기라서. 근데 권성동이 이야기한 거는 이거 탄핵 반대 또 당론으로 한번 밀어보겠다라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그렇게 밀고 간다 그래도 지금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소장파들이나 초선들이 마음을 먹어버렸으면은 이걸 또 뒤집기는 어렵겠죠. 아무리 당선으로 예. 당론으로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참여를 선언하는 분이 10분 넘었죠. 네. 그렇죠. 예, 일단 표결에 예, 참여하기로 한 예, 거는 10분 넘었고 가결표를 찍겠다고 한 분이 5분인가 제가 기억을 하는데 대략 그 정도로. 그분들이 다시 아닌 것 같아. 권성동이 하지 말라고 해서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미 얘기했는데요. 예, 그래서 네. 이것을 권성동 그 원내대표 출연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이걸 분위기를 몰아가려면 수도권에 네. 수도권에 또는 충청권에 국힘 의원들이 있는 그 지역 사무실을 네. 그 지역의 주민들이 좀 항의도 더 많이 해주시고 많이 가고 계셔 지금도. 지지 전화도 오시고 3년 후에 있지 않겠다. 반드시 가결 시켜라. 이렇게 촉구를 해주는 것, 그렇죠. 그게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좀 도움이 이 도움이라고 해야 되나? 오늘 윤상현 의원의 저 모습 자체가 초선들한테는 와 진짜 손절 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그럴 것 같아. 다 그럴 것 같아. 진짜로. 거기 네. 우리가 네버랜드에 나오는 그 피터팬 네. 나이를 세월이 변해도 항상 애 아닙니까? 네. 정말 뭐 정신적 미수가 네. 와 어지러져.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성장이 안 되고 멈춰버린 1980년의 인물 이걸로밖에는 못 볼 것 같습니다. 윤석열 여인 전두환 사진을 걸어놓고 있다는 여인영 방첩사령관 윤상현 이 세 사람은 추경호까지 정말 피터팬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 또 궁금한 게 그러면 이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역 그 주민들이 그 국회의원 사무실 가고 계란 던지고 막 초장 바르고 그러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얼마나 마음에 압박이 옵니까? 국회의원들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폭력이니까 네, 그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많은 분들이 많은 숫자가 당신의 그 문제적 행동 내란범을 감싸는 그 행동에 대해서 계속 옹호를 하면 우리가 지지를 못한다. 네. 반드시 기억했다가 3년 후에 낙선 운동을 벌이겠다. 이런 정도로 많은 수가 참여해주고 그런 의사를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계란 던지기나 케첩 바르기는 안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연락을 하거나 그러면은 심적인 압박을 많이 느끼십니까? 국회의원? 아무래도 선거직은 느끼겠죠. 왜냐하면 네. 나를 임명해주는 임명권자니까요. 음. 뭐 셀러리맨의 뭐 사용주와 같은 분들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기억하겠다. 빨리 저 입장을 바꿔라라고 촉구해 주시는 것이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럼 요거 마지막으로 요거 또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는 지금 오늘 보도로 나온 게 뭐가 무슨 생각, 뭐가 맞는 생각인지 모르겠어. 이 사람은 이제 가늠이 안 됩니다. 근데 일단 전달만 해드리자면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입장을 최종 확인해서 빠르면 내일 원내대표 선출하고 나서 탄핵 찬성의 뜻을 밝힐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저 친구는 저 친구는 동훈 친구는 네. 본인의 동훈 친구 옛날부터 좀 알로 봤던 습성이 있어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네. 한동훈 대표는 네. 모든 것이 자기의 이익, 그런 것 같아. 순간적인 이익일 망정 내가 폼을 내고 나에게 이익이 오는 쪽이 뭔가 항상 이것만 생각할 겁니다. 네. 아니 본인이 뭔데 그러니까요. 한덕수 총리랑 뭐 만나서 무슨 뭐 고난 분점을 선언하고 이런 행동이 철없는 행동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눈앞에 당장에 내일 사라질 이익도 네. 항상 그걸 쫓을 성격이기 때문에 음. 뭐 내일 뭐 이익이 올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을 필요가 없고 네. 그 판단, 발언, 의지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그 국회에서 한덕수 총리도 박범계 의원을 포함해서 모든 의원분들이 아니 당신이 뭔데 그 당이랑 해가지고 권력을 그 이양받느냐 뭐 이런 네. 질문하니까 뭐 이제서야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루 종일 아닙니다만 하고 있더라고. 제가 봤거든요. 갑갑합니다. 네. 네. 이 정권이 많은 죄를 졌지만 주권자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것 네. 이게 가장 큰 증거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동안에는 권한을 또 윤석열에게 임명을 했는데 무속인들이 통치를 하다가 이제는 민간인 한동훈과 임명직인 무슨 한덕수 총리가 마음대로 권한을 나눠 먹겠다는 것인데 그 국민 눈에 어떻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진짜 이제 권력 누수 현상이 이제 심화되다 보니까 별의별 뉴스들이 다 나오거든요. 하나는 윤석열 유령 출근 그 경찰들이 이제 그거 저희가 미실 어제 집거하기 살짝 시작하고요. 네. 그리고 이 내란 중요 임무를 했던 김용현이 변호사가 다 지금 사임을 해가지고 또 이제 김용현? 다른 변호인을 물색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리고 김건희가 그 종묘를 이제 사적 유용해서 지금 대박이다, 문제가 된다는 여러 이제 이슈들이 다 나오고 있더라고요. 종묘? 그러니까 예. 이게 뭐냐면 오늘 아까 저녁에 나온 거거든요. 뭐냐면 지난 9월 3일 화요일이었는데 이때 매주 화요일이 종묘가 휴관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휴관일에 김건희가 외국인 남녀 2명 그리고 통역사 거기에 스님이랑 신부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거 휴관일이니까 못 들어가는 날이죠. 근데 그 사람을 데리고 6명을 데리고 차담회를 했다. 그 들어가가지고 그 뭐 왕들의 그러니까요. 영령이 뭐 기운을 받아. 뭐 도와준다고 생각했을까요? 심지어 이거를 그 무슨 미리 얘기를 해준 게 아니라 그냥 간 것 같아요. 보도 보니까 직원들이 국가 공식 행사라면 참석자와 내용 등을 미리 알려왔을 것인데 그런 게 없었다. 이런 일은 처음 겪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게 심지어 이번에 그 계엄령 비상계엄 선포할 때 국무회의를 했는데 그 국무회의 회의록도 작성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건희가 그냥 종묘를 이용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이 국가의 시스템이 다 망가져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이제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과거에 수사를 할 때 이 기록들이 어떻게 수사에 사용되는지를 알아서 기록을 안 남기려고 하고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록을 안 남기려고 했다기보다는 거의 뭐 자담의 형식으로 그냥 개념 없는 행동을 했다. 국무회의를 좌담의식으로 진행을 하고 또 아무도 서명을 다 반대를 하니까 네.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서명에 나설 사람이 없으니까 어떤 형식을 갖추기도 어려워서 그냥 대충 뭉개고 넘어갔던
뭐 이런 사안일 것 같은데 네. 개념이 없었다고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일인 것 근데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이게 국방부에도 아까 저희가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국방부에서도 계엄 관련해 가지고 자료는 뭐 아예 작성도 안 했다 그러고 국방부는 심지어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 그 계엄 문건 있잖아요. 한 페이지짜리 그거를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다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이게 가능한 일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지금 그뿐만이 아니라 계엄이 12월 3일이었는데 지금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군 내에서도 자료를 폐기하고 있다라는 제보들이 계속 잇따르고 있고 거기에 뭐 김건희도 지금 뭐 텔레그램 삭제했다가 다 삭제했다 그러고 탈퇴했다 그렇죠. 그러고 별의별 증거 인멸의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가지고 그게 좀 불안하거든요. 맞습니다. 왜냐면 윤석열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가 수사를 해봤으니까. 그니까요. 그 목들을 다 알고 있을 텐데 시스템을 다 알고 있고 그러면 지금 자료들을 다 폐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막 그 대통령실인가 뭐 차 계속 왔다 갔다 버스 이삿짐 같은 거 왔다 갔다 하지 않았나? 아까 그것도 그렇고 저는 그 예전에 이제 그 윤석열 캠프에 있었던 그 행정관으로 갔던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 김인규 씨도 텔레그램을 삭제했다 다시 지금 가입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의 주변인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연락을 그러니까 이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이런 것들을 지워다 다시 까는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증거 인멸하는 과정이 아닌가 계속 의심이 됩니다. 네. 아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번 주 토요일을 좀 집중을 하고 그렇죠. 예. 우리는 그거에 좀 집중을 하고 그리고 내일부터라도 빨리 오늘 그 아까 설명드렸던 이 공조수사본부 국방부랑 경찰 공수처가 합쳐진 공조수사본부가 이제 오늘 발표를 했으니까 내일부터 좀 수사 속도를 빨리 올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검찰은 손 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는데 지금 해가지고 뭐 할 겁니까? 해봤자 사실 안 믿을 수밖에 없고 막 의혹이 계속 나올 것 같으니까. 예. 그거는 이제 좀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 어쨌든 인정? 공조본부가 네. 좀 소환 시기를 최대한 좀 빨리 좀 당기는 거. 네 맞아요. 그게 아마 그 본인들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저희가 지금 뭐 아까 화면으로 계속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 주시는 분들 보여드렸는데 아까 막 레이저 쇼도 있었죠. 그 하루하루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아까 저희가 뭐 국민의힘 해체, 뭐 내란의 힘, 뭐 이런 거 레이저 쇼로 보여드렸는데 저분들이 다 준비하셔가지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고생들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밤에 자정 넘어서 나가는데도 미안한 거예요. 아. 건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 네. 너무 춥게 고생 들으시잖아요. 맞습니다. 참 저분들이 너무 그냥 송구스러운 마음밖에 안 들고 예. 뭐 아무튼 꼭 토요일 날 돼서 좀 편하게 좀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하루 빨리 토요일 날 일단 직무정지 시키고 빨리 끌어내 가지고 깜빵에 집어넣고 네. 그리고 포승줄 차고 사형 받아 가지고 들어가는 것까지 딱 보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윤석열 끝났다가 아닙니다. 이제 윤석열을 딱 끝내놓고 자 김건희 씨 이제 들어오세요. 자 도이치 다시 한번 봅시다. 아유 주가 조작 맞네 이거 명품백 받았네. 명태균 왜 이렇게 공천 개입했어요. 자 사형까지는 아니고요. 60년 들어가세요. 자 다음입니다. 명태균 씨 들어오세요. 자 오세훈 씨 들어오시고. 아마 사실은 탄핵이 이루어지고 순서대로 가야 나면 돼. 그 뭐 저기 김건희 특검법도 사실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음. 검경이 서로 나서서 네. 또 이번에 서로 공적 세우겠다는 것처럼 뭐 하이에나처럼 뭐 물어 뜯으려고 들어들 거기 때문에 네. 특검이 아니라도 잘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의원님이랑 기자님이랑 여기서 좀 같이 인사를 나누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함께해 주신 의원님 너무 감사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주말까지 힘 좀 내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가 아니죠. 내일 또 요즘 요일 개념이 없네. 내일 저녁 9시에 여지없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